현재 러시아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기갑부대가 라스푸티차에 드디어 걸려버렸습니다.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시민의 촬영된 영상으로 보이는 화면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스푸티차는 비나 눈의 용해로 진흙이 생겨 겨울이 되기 전 비포장도로에서 해빙기 여행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1년에 2번, 즉 봄과 가을에 볼 수 있는 현상의 러시아 용어입니다. 라스푸티차라는 용어는 두 기간 중 도로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위기가 처한 것은 2월을 그대로 넘겨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게 올림픽 기간만큼은 전쟁은 피해달라고 간청했고, 이것이 결국 러시아에게 독이 된 셈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푸틴 및 국방부도 오판했습니다. 크림반도처럼 손쉽게 3일 내로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기간을 넘겼고, 이제 3월에 접어들면서 땅이 녹아서 러시아의 기갑부대들이 진흙탕에 갇힌 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정부의 라스푸티차의 탱크는 귀속되는 것이겠죠. 실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 가운데는 수많은 트럭과 장비가 우크라이나 손에 들어갔으며, 심지어 탱크나 대공무기 등 러시아의 주요 자산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가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로 진격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원래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만큼 거주민 상당수가 공격에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길을 가던 시민은 러시아 장갑차가 멈춘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На Россию обратно. А вы хоть знаете, куда вы едете? Нет. Куда? Нет. На Киев, блядь, хуярите. Да. А что по новостям говорят? Ну, у вас пока все на нашей стороне. Ваши плен сдаются хорошо. 이렇게 전쟁 중에 상대방 군인과 웃고 떠드는 것도 참 매우 보기 어려운 장면이기도 한데, 이는 그들이 서로 간에 증오하는 상대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같은 동족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현재 벌어지는 일은 한국의 6.25와 같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점을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전 외교부 장관 코지레프는 옐친 대통령 시절에 근무하던 장관인데, 그는 현재 전쟁에 대해 친애하는 러시아 외교관 여러분은 전문가이며 공산당 선전가가 아니다. 당장 외교관에서 사임하고 내가 외무부에서 일했을 때는 자랑스러웠지만 지금 피 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 전쟁을 지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는 모습이 펼쳐져 이번 전쟁이 러시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농담하던 시민은 운전하면서 장갑차를 비롯한 탱크 역시 도로에서 멈춰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여기는 라스푸티차도 아닌 일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탱크와 장갑차가 멈춰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 미국 주요 매체 뉴욕타임즈는 현재 러시아의 보급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실제 현재 키예프를 향한 탱크와 트럭들이 거의 60km 정도 행렬이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보급의 중요성을 크게 간과하고 탱크와 차량에 기름이 떨어졌고 많은 차량들이 그대로 멈춰 섰으며 이것이 풀어지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군사 관계자들은 이렇게 차들이 뭉쳐있으면 그야말로 공습을 받기에 딱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위험에 빠진 것과 다름없고,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이나 전투기만 가동하면 러시아군은 괴멸된다고 했고, 일각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소위 당나라 군대와 같이 오합지졸이라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급이 끊기다 보니 러시아는 더욱더 미사일 공격을 우크라이나에 퍼붓고 있는 조급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사일 재고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한 형국이 이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서부 미디어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선에서 직접 군부와 전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모습 때문인지 우크라이나는 나이가 든 할아버지들까지 모여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며 의기투합하고 국민들이 결사항전으로 나라를 지키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반면 푸틴은 홀로 왕좌에 앉아서 전선을 전혀 파악 못한 채 무리한 명령만 반복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 가족은 러시아 무체의 벙커로 피신시켜 러시아 국민들에게 큰 반란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이지만 이번 전쟁에 SNS를 활용해 서방의 지지를 얻어냈고, 자신이 군복 티셔츠를 입고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는 모습에 국민들의 지지율도 90%가 넘는다고 말하며 급기야 유럽연합의 가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이끌어낸 장본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에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소재로 연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의 가입 승인 전화를 받은 코미디언 젤렌스키가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실제 유럽연합에 뜻밖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통해 가입을 앞두게 된 것이죠. 실제 유럽연합의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은 미국 29 등 70여 대의 공군 자산을 지원했으며 심지어 독일까지 스팅어 미사일을 보내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더해지기 때문에 러시아는 사면 초과인 것입니다.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의 군복을 지원해주면서 병사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으며,
유럽의 한인 기업은 국내 기업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경에 진라면을 대거 보내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 지원을 해주기로 한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힘을 보태려고 군 작전 영상을 내보냈는데 영상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한 지도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흑해와 닿아 있는 오데사 지방을 상륙해 공격할 것이라는 루트도 공개했는데 아직 벨라루스가 군사작전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한 루트가 공개된 것은 매우 큰 실수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느닷없이 일본 북해도에 헬리콥터를 보내서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일본을 위협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전쟁 중에 일본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일본에 대해 경고를 보내왔지만 전쟁 중에 이러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 전쟁이라고 믿을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하는데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유럽연합이 일사불란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시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돈줄을 완벽하게 조이는 형국이 나오면서 푸틴의 마음이 매우 성급해졌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ATM기 앞에 줄을 섰으며 대출 금리는 무려 70%로 뛰었습니다. 거의 아르헨티나급으로 경제가 무너져 일각에서는 국가 부도인 모라토리엄 선언도 나온다 전망합니다. 이러다 보니 더욱더 러시아의 반전 시위는 격화되며 러시아 국민들은 매우 극심한 혼란에 휩싸입니다. 당장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으며 돈의 가치가 폭락해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수입에 의존하는 전자제품 등 공산품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50% 이상 가격이 올라버렸고 또한 애플과 구글과 같은 미국 기업은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서비스도 모두 멈춰버린 모습입니다. 한순간에 러시아가 200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이 푸틴의 정신건강을 의심하고 있는 포인트라는데요. 공화당 루비오 의원은 푸틴은 5년 전에 내가 보던 정신상태가 아니다. 판단력이 지극히 흐려져 있는 동시에 매우 위험해졌다라고 했으며 외교 관계자들은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당장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바꾼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지 않고 심화한다면 러시아는 눈 내리는 짐바브웨 같이 된다면서 금리를 올리고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자체가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며 빨리 전쟁을 마무리해 출혈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영국 BBC는 이번 전쟁이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가 이 전쟁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군대 보급 문제까지 겹쳐서 러시아는 금기된 무기를 대거 들고 나오는 정황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푸틴이 지시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에 공포를 심어줘 항복하게 만들려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푸틴은 집성탄이나 진공폭탄을 사용해 학교나 병원이 무너지고 민간인들 사상자가 속출하며 전쟁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이 등장하는 것이며 자칫 핵무기도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는 병력을 계속 집결시키고 벨라루스 및 가진 자원을 최대한 사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파멸하거나 푸틴 정권이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역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아 전쟁의 승자가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